건물의 이름은 저희가 블로우핏이라는 이름으로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에 자기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몸을 이제 공기하고 물로 채워서 크게 부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건축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진입니다. 홍익대학교 건축공학부의 디자인 전공 교수로 있고요. 지금 로디자인에서 건축 실무하고 있습니다. 부지의 특성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시멘트 블록으로 담장이 있어서 이쪽이 군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담장 허물어지고 시민공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쪽 뒤에 유엔서 부지라 그래서 최고급 주거들하고 용산공원에서부터 연결이 돼서 이태원 관광특구까지 상업가로가 쭉 생겨요. 문화적인 상업적인 시설들이 새롭게 조성되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이 길가에서 공원 쪽으로 열려져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파사드를 가진 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허물고 짓게 되더라도 건축의 틀은 크게 변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예전의 구조들 안에서 해결해도 좋은 상황들이어서 구조를 놔두고 이제 표피를 바꾸는 방법으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은 삼각형 땅에서 파사드의 이 면을 기본적으로 좀 키웠어요. 그 삼각형의 끝부분이 뭉툭하게 건물이 생겼었는데요. 거기에 리프트를 달았어요. 오토바이를 위에까지 올려서 얼마든지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고요. 위쪽을 지금 테라스로 쓰면서 크게 오프닝을 뚫고요. 리노베이션이지만 주변에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텍스트를 읽어서 새롭게 짜느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조에 트로프라는 초기 애니메이션의 그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바깥을 닫아놓고 그 안쪽에서 좀 생동감 있는 전시품들을 좀 더 집중해서 보일 수 있게 높은 오토바이, 낮은 오토바이, 디테일하게 부분을 강조해 줄 수 있는 부분, 창들을 네모로 해서 이 안에 전시물들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전시가 크게 열어놓고 로고만 크게 하는 브랜드를 알리는 전시보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이 자동차로 빨리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집중을 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사실 브랜드마다 자기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 빨간 색깔 로고를 가지고 있어요. 밤에도 이제 보여주는 간판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붉은빛의 LED 띠를 갖다가 좀 만들었어요. 저녁 때는 그 오토바이의 반짝거리는 부분에 붉은 빛이 감돌면서 이렇게 신비한 느낌이 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회사의 레드 이미지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 이제 그 부분 때문에 붉은 빛을 조금 활용을 했고요. 이 미국산 오토바이의 특징이 크롬으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빛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줄이 이렇게 가 있는 전벽돌인데요. 닫혀져 있는 벽체만큼은 조금 더 투박하고 러프한 재료를 씀으로 해서 대비적으로 강조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앞쪽은 거친 벽돌이라고 한다면 뒤쪽은 줄무늬는 똑같이 있는데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패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부착해서 두 면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변화를 시킨 것 같습니다. 파사드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세 가지의 그 오프닝을 생각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입구 부분이겠죠. 그냥 구멍을 내는 게 아니고 살짝 돌출해서 접근을 유도하는 방법을 활용을 했다면 이 쇼케이스가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디테일을 다르게 해서 좀 돌출 창인데 안에 내용물이 조금 더 부각돼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썼고요. 이렇게 자연으로 열려져 있는 부분이죠.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요. 뒤가 이제 녹지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뭐 바람에 흔들리는 자연 같은 것들이 이 오프닝을 통해서 보일 수 있다라는 파사드의 종류를 나눠서 오프닝을 뚫었던 것 같고요. 반대로는 안에서 봤을 때는 용산공원으로 열려져 있는 그 배경, 그리고 자동차들이 지나가는 길가에 오토바이가 이제 놓여져 있고요.
도로하고 야외에서 움직였을 때 어떤 배경으로 됐는지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쪽 뒷면은 오히려 구조가 허락하는 한 많이 열었어요. 녹지를 향해서 좀 빛도 받고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오토바이 정비하는 데가 이제 저층부에 있어야지 쉽게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비를 할 수 있고요. 그 오토바이 관련되는 의류라든가 소품들, 그런 전시들은 이제 지하로 뽑아서 오히려 접근이 좀 쉽게 하는 그런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위쪽에 2, 3, 4층을 똑같은 3개 층이 있기보다는 완전히 변화를 줬죠. 처음에는 들어가서 좀 환한 느낌을 주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어둡게 공간을 만들어서 전시물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 위에서는 반은 열리고 반은 닫힌 부분. 제일 위로 올라가면 완전히 열려서 데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층별로 좀 구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건물의 그 이름은 저희가 블로우핏이라는 이름으로 침입이라든가 아니면 뭔가에 자기 위협을 느낀다고 생각하면 몸을 이제 공기하고 물로 채워서 크게 부풀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겠죠. 건축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브랜드를 위한 전시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로고를 크게 하고 특이한 형태를 만들어서 각자들 그렇게 되다 보면 건물들은 도시 안에서 정돈되지 않은 모습으로 되겠죠. 물론 건축가들은 그 땅,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에 따라서 다 자기의 텍스트를 찾아 나가야 되거든요. 저희는 이제 설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건물이 간판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건물이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전시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요즘에 변화하고 있는 각박한 도시 안에서 우리가 조직한 파사드가 이 시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걸 실험하려는 게 좀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자기 색깔을 가지지만 각자 자기 땅이 가지고 있는 현존하는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존에 필요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을까. 거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브로우핏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